워낙에 이재명 대표 사건이 많고 국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저희가 선고 이후에도 자세히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드디어 이번 주에 선고가 있습니다. 이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21년 12월에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는데, 이 직후에 있었던 SBS의 한 방송에서 김문기 전 차장을 알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앵커의 질문에 나는 모르고 나의 하위 직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한 그런 허위사실 유포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2021년 10월 달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해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 그러니까 국토부한테 협박을 당했다. 이러한 두 가지 혐의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2시 30분인데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게 유사 판례에서는 뭐 유죄가 많이 나왔던 사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떠한 행위나 경력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이것은 경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사실의 기억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본인이 어떠한 경험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2년이었습니다. 검찰이 지난 9월 30일에 결심 공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실형 2년을 구형하긴 했지만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나와서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돼요. 제가 아까 이재명 대표 때문에 대한민국 법리가 발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이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연 법조문은 어떻게 되냐면, 법조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에게도 반환을 요청할 수가 있고 당에게도 반환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인데 과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에다가 반환을 요청하면 민주당이 이재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 저는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으로는 이미 브레인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내부 보고서 작성에 이미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게 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미 다 세팅을 해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팅 이미 해놨을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와 가까운 한 이제 다른 언론사 후배 기자가 최근에 이 고 김문기 씨 아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문에서 하위 직원들과 채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특히 이제 모멸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 채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했냐면은 우리 세곤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예. 전 처장의 아내 A 씨는 9월 22일 기자에게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문기 처장과 그 긴 시간 골프까지 치면서 과연 개인적인 이야기는 안 했겠느냐고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무자였던 제 남편만 살아있다면 남편이 아주 상세히 대장동에 대해서 진술했을 겁니다. 거기에 유동규 본부장 진술이 더해지면 그 사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거죠, 이미 처벌받았을 거라고 했는데요. 당사자가 없으니 그걸 못한다는 게 마음에 한이 된다. 제 남편을 모른다 하니 문기 씨는 죽어서도 얼마나 많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모욕감과 모멸감,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감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들도 법정에 나서 직접 증인석에 서서 증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이 우리 아빠를 부르는 게 말이 안 된다.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지사를 만나고 왔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내 눈앞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통화하는 것도 내가 봤다라고 아들이 약간 울먹거리면서 법정에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선고에 크게 작용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을 하긴 했는데
결국 100만 원 이상 벌금형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될지 안 될지 부분이 이 사건 이제 판결의 가늠자가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지난번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제 징역형 선고를 예상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 이제 장외 집회까지 해가면서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재판 당일에도 선고 당일에도 이제 또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법원 앞에서 재판부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결국 그 집행유예가 나올지언정 예. 징역 1년은 나올 것 같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얼마가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벌금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벌금형 5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선거권 박탈에 선거비용 보존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영향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김우영 의원이 법관 출신 주제에 말한 거 있잖아요. 네. 요거 영향이 있을 거예요. 네. 요거 바로 이재명 대표가 바로 몽둥이 들지 않았습니까? 네. 몽둥이 들어서 무슨 정무조정실장에 뭐 그 바로 이제 사표를 받았는데 예. 그 법관 출신 주제라는 말이 제가 보기엔 이렇게 흘러갔을 것 같아요. 그거 판사님들 내부 커뮤니티에서 어마어마하게 반향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예. 판사들 성향 중에서도 민주당 성향의 판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민주당하고 컨택이 하는 판사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민주당 관련 쪽에다가 이거 지금 우리 커뮤니티가 내부가 난리 뒤집어졌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 김우영에 대한 몽둥이를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우영 의원에 대해서 그 법관 출신 주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네. 질타를 좀 한 바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생중계 여부가 금년간에 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결정 나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 전례를 봐서는 국힘에서도 계속 또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예. 오늘이나 내일 적어도 오늘 결정이 나야지 금요일 생방송을 좀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무진들이. 네. 그래서 오늘 빠르면 뭐 오전 중에 결정 날 수도 있고요. 주말 사이에 많은 고심을 했을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본인 SNS에 올린 게 무죄라면 무죄를 주장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판사를 겁박하는 무력 시위를 할 게 아니라 재판을 생중계로 해야지 본인의 명예를 벗는 거 아니냐. 만약에 죄가 없다면 생중계만큼 정치적 이벤트는 없지 않냐. 생중계를 해야 된다라고 한동훈 대표도 SNS에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본인이 무죄라면은 생중계를 통해서 본인의 무죄를 이제 중계를 하는 게 온 네. 국민에게 또 전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썩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온적인 것 같아요. 예. 네, 민주당은 뭐 인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기존에도 생중계를 했던 판결은 많이 있었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그렇죠. 또 네. 많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지난번 방송에서 저는 생중계를 주장하는 게 전략적으로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더니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줬어요. 변호사께 말씀드린다. 네. 이 재판은 다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의미에서 생중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제가 약간 뜨끔했습니다. 그 시민, 우리 댓글을 달아준 우리 국민 말이 맞는 것이죠.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기술력이 발달돼 있으면 가급적 생중계를 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병원 수술실 안에도 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재판은 왜 생중계를 못 하는 거냐라고 어떤 분이 일침을 가해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충분히 우리 기술력이 되어 있고 전례도 있다. 인권 침해도 최소화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생중계 얘기를 다시 말씀드렸냐면요. 저희가 금요일 오후에 이 재판 시간에 맞춰서 중계를 한번 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와 강대규 변호사가 한번 라이브를 해볼까 하고 있는데 생중계를 만약에 불허를 하면 또 불허하는 대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재판 워딩을 받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이거를 법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지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좀 해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생중계 허용해 줄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허용을 해줄 것 같아요. 해줄 지금 것 같으세요? 분위기가. 예. 제가 이제 금요일 오후 3시에 예. 저희가 생방송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스포츠계에 김성주 아나운서가 있다면 이 법정 선고계에 이제 이동재 기자님하고 제가 속보 한 글자 한 글자 올라오는 걸 분석을 할 거고 그게 아니면 생방송을 보면서 생중계를 보면서 사실 정치계의 생중계는 투표 당일밖에 없는데 네. 투표 당일 위에 이러한 문화를 한번 정착해 보고자 많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이런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가 방송 저희가 목요일에도 한번 공지를 할 것이고 금요일 오전에도 공지를 할 건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 선거법 사건 금요일도 그렇지만 위증교사 부분을 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형이 끝나고도 최후 진술서까지 또 별도로 또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지 않나요? 뭐 많지는 않죠.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할 수는 있고 많지는 않고 좀 특이한 거는 정말 빨리 제출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실제로
결심을 하고 선고까지 기간이 한 달 정도 이상 남아 있는데 이 본인의 진술서를 빨리 제출했고 16장을 제출했다는 게 좀 특이한 16장. 거고요. 예. 보통은 뭘 내냐면 보통은 반성문을 냅니다. 반성문을 내는데 본인이 억울하다는 부분을 반성문보다는 본인이 억울하다는 부분을 직접 16장을 제출한 거는 좀 특이한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패한 교사가 어떻게 죄가 되냐고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실패한 교사는 죄가 안 되는 게 맞아요. 법적으로. 야, 가서 어떤 물건을 훔쳐와라. 나는 네. 물건을 훔칠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사를 해서 실행에 착수해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해 나가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안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의 위진 교사는 굉장히 성공한 교사예요. 대성공한 교사. 실제로 교사대로 진술을 했고 김진성 씨가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이득을 얻었기, 선고 받을 때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한 교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한 교사를 주장하는 거는 뭐 단순 법리 주장이고요. 그 지금 현재 이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김진성 씨조차 재판에 출석을 했잖아요. 이번에 출석을 해가지고 그 교사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 또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허위로 진술을 했다 이렇게 또 네, 인정을 맞습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네. 막 본인 그 이재명이 말하기를 본인과 김진성 씨가 애증 관계인데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김진성 씨가 약간 좀 모멸감을 또 느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그랬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따 저희가 이제 특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법원이 최근에 그 대법원의 내년 예산을 200억 원 정도 이제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올해보다 늘려갖고 국회에 올린 예산액을 민주당이 추가로 또 증액을 해준 건데요. 그 대법원이 재판 지연 해소 등을 통해서 해소 등을 위해서 법관의 초과 근무 수당과 국선 변호인 관련 예산 등을 요청해봤는데 민주당이 정부 원안보다 246억 원을 늘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분석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관 출신 주제 이후에 200억 원을 확 올려줬단 말이에요. 예. 그 사법부의 예산이 반등한 거는 예. 올해가 처음이에요. 문재인 정부 이후로 사법부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네. 전체 우리나라의 예산 640조 중에 사법부 예산이 0.33%까지 내려갔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올릴 수밖에 없었냐? 그동안 법무부에서 사법부에서 올려달라고 주장했던 게 판사님들이 재판을 하다 보면 6시가 넘어가요. 그렇죠. 7시가 넘어가고 저도 새벽 1시까지 재판해 본 적도 있어요. 근데 판사님들이 야근 수당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야근 수당도 없고 판사가 재판을 할 때는 그 앞에 사법보좌관, 법원 경위, 속기사 그렇죠. 한 7명이 한 팀인데 네. 다 야근 수당을 못 받을 정도로 예산이 쪼그라들었다라는 불만이 항상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여당 시절에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이거를 예산을 안 올려줬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거기에 민주당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우영 의원 같은 막말이 앞으로 좀 계속 나와야 법원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